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입니다. 광주광역시에 112 신고 하나가 접수가 됩니다. 여성 2명이 다급하게 전화를 해서 모르는 남자가 따라왔는데 공동현관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목격했다라는 신고 내용이었습니다. 어허. 이에 50대 경감과 20대 순경이 현장에 출동을 합니다. 네. 그 이후의 상황이 영상으로 준비됐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네. 여성들을 뒤따르던 50대 남성의 모습입니다. 여성들이 귀가한 오피스텔 인근에 서 있다가 네. 출동한 경찰차를 발견을 하고는 발길을 돌리게 되거든요. 네. 50대 경감이 그리고 차에서 내려서 네. 선생님 거기 서세요 라고 말을 건넵니다. 네. 그랬더니 남성은 갖고 있던 종이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듭니다. 선생님. 경감이 남성에게 수차례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소리를 치지만 말을 듣지 않고요. 20대 순경이 테이저건을 발사했지만 두꺼운 옷 때문인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성은 곧장 경감을 향해 흉기를 들고 달려듭니다. 세상에 지금 저 영상만 봐도 너무너무 지금 세상에 긴박한 상황이고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 펼쳐진 건데 그 남성이 막 이제 공격을 하면서 50대 경감에게 흉기를 2차례 휘둘렀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 50대 경감이 얼굴 등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아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이 경감이 순찰차 뒤편으로 몸을 숨겨서 네. 그 숨긴 상태에서 흉기를 내려놔라라고 하면서 공포탄을 쏜 거예요. 네. 그렇게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공포탄으로 고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성은 계속해서 경찰한테 접근하면서 공격하려고 한 겁니다. 네. 그 공격하려는 남성을 향해서 이번에는 경감이 실탄 3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고 또 경감의 경우에도 공격을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병원으로 옮겨져서 응급수술을 받았는데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경찰은. 네. 네. 그런데 얼굴에 중상을 입었다고 하고 당초에 119 신고가 있을 당시에 흉기가 있었다는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네. 방검복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동했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을 보고 영상만 봐도 너무너무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웃 주민들도 당시에 뭔가 소리를 듣지 않았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3시 총소리가 빵빵 3번 나. 그래서 내가 이거 뭔 소리냐, 이거 뭔 일인지 아냐. 그러고는 무사하고 그래갖고 나와보려다가 내가 안 나왔어. 어머니 총소리 들으니까 좀 어땠어? 무서웠어. 느닷없이 생전에 총소리가 안 났는데. 깊은 밤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저 총소리가 이 골목 안에 크게 울려 퍼졌을 거 아니에요. 아마 주민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텐데 지금 보세요. 지금 김민호 변호사님, 지금 저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그 남성은 지금 실탄을 맞고 지금 사망을 한 상황인데 지금 50대 남성은 누구고 신고를 한 여성과는 대체 무슨 사이입니까? 네, 놀랍게도 이 50대 남성과 신고한 여성들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합니다. 어허. 원한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채무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즘 이렇게 범행 동기가 불분명한 이상 동기 범죄가 많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경찰에서도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른 동기는 무엇인지, 그 경위는 어떻게 됐는지, A 경감이 실탄을 발포한 경위는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최진영 변호사님 보세요. 현장에 출동 신고, 다급한 그 여성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 이 2인 1조로 일단 근무 매뉴얼상 경찰은 2인 1조로 지금 출동한 것 같다. 그런데 저 남성이 흉기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일단 저 남성이요, 여성을 따라가려고 그 공동 현관문까지 누르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저 남성이 가지고 있던 종이 가방에서 흉기를 꺼냈다? 뭔가 강력한 사건을 이미 계획했다. 혹시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어떤 경위로 따라갔는지는 사실 확인하려고 해도 지금 그 피의자가 고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사망한 확인하기는 상태라서, 어렵습니다만 다만 지금 CCTV에 나온 바에 따르면은 뭔가 여성을 50대 남성이 쫓아가는 모습,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아마 그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저 속에 흉기가 들어있다라는 점에 비춰봤을 때는 사실상 누군가를 계획하고 갔을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피해 여성에게 지금 다가오는 남성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확인할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평소 때 아무런 어떤 그 일면식도 없던 사람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얼마 전에 어땠습니까? 대전에 한 초등학교에 있던 교사가 어떤 학생이든 마지막에 남아있는 학생을 상대로 한다라고 세상에. 하듯이 스스로 계획은 했지만 그 대상 자체는 특정되지 않은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그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피해 여성 어떻게 보면 신고했는 여성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지 아마 이 부분은 이미 피해자가 어떻게 보면 고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수사를 네. 하기 어렵지만 관련되는 통신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피해 여성의 확인을 통해 가지고 그런 동기 네. 사실 동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뉴스파이터 시간을 통해서 이런 강력 사건을 접할 때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경찰 관계자한테. 왜냐하면 경찰이 현장에 가지고 가는 그 피스톨, 이른바 권총에 첫 발은 공포탄이 장전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실탄인데 손정희 변호사님, 자, 지금 매뉴얼대로 첫 발은 공포탄이 발사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실탄을 석 발이나 더 쐈어요.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그 흉기를 든 남성을 제지하려는 목적으로 보통 대퇴부도 허벅지 같은 곳을 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심정지가 됐다. 혹시 그 격발을 할 때 위치가 좀 논란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경찰 물리력 행사는 기준이 있습니다. 관련된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격자의 위험성의 정도, 그러니까 수능 단계, 소극적 저항부터 아주 공격적인 치명적 공격까지 다 5단계로 나눠서 이 어떻게 보면 물리력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 남성 같은 경우는 흉기를 휘두른 채 2차례나 경감을 공격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근접거리에서 두 사람이 엉키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실탄 3발이 약간의 시차를 두고 발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워낙에 긴급한 상황이고 특히 서로 이제 신체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발포가 되다 보니 실제 대퇴부를 조준됐다라고 하더라도 의도는 대퇴부여도 실제 상반신에 적중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찰에서도 경감이 대퇴부 겨냥을 시도했으나 워낙 상황이 긴박해서 가까운 거리에서 격발이 이루어지다 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 사건은 물론 흉기를 든 남성이 안타깝게도 사망했어요. 왜냐하면 범행을 하려고는 했지만 어쨌든 지금 사망했기 때문에 지금 이 논란이 지금 이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논란에 대해서도 경찰이 과잉 진압으로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는 이 대목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경찰도 저 흉기를 든 남성의 무자비한 공격에 얼굴에 지금 심한 중상을 입었단 말이에요. 경찰도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논란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최진영 변호사님 보실 때는 평소에 이런 사건을 접했던 실무 경험을 비춰봤을 때 혹시 과잉진압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정당방위냐 과잉방위냐 이것이 문제로다. 여기 핵심 아니겠습니까? 결국 자기 또는 타인의 현재의 중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이냐. 중대한 위난 맞죠. 어떻게 보면 흉기를 들고 사실 우리 방송에서는 흉기의 종류도 얘기하지 않을 정도로 사실은 입에 담기조차도 좀 두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앞에 바로 인접해서 있는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나아가 그것을 세분화한 경찰 물리력 사용에 관한 규정을 잘 지켰단 말이에요. 경고하고 테이저건, 그다음에 공포탄 이후에 최종적으로 지금 실탄을 발사했는데 근데 너무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 경감은 넘어지면서 얼굴에 사실은 흉기로 인해서 상처까지 입었다. 사실 이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만약에 그 담당 판사라면 저는 무죄를 선고하고 싶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직위 해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보면은 영화에 경찰 배지 반납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직위 해제인데 그런 다음에 이 사안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건 거의 다 지켰는데 최종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총을 격발했는지 나아가 격발했는 방향이 정말 그 매뉴얼대로 그 하지 부분인지 아니면은 상지 부분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좀 있어야 될 텐데요. 어쨌든 안타깝게도
가해자긴 합니다만 시민이 사망했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행정적인 측면으로서의 어떤 징계 문제 그리고 형사적인 측면에서의 업무상 과실치사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저 정도 상황에서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도대체 어떤 누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몸을 바치겠습니까? 네. 저의 개인적인 견해지만 이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경찰의 어떻게 보면 그 정당 방위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힙니다. 왜냐하면 손정혜 변호사님 이런 이 누리꾼들도 이런 얘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지금 얼굴 부위에 지금 흉기를 든 남성의 저 공격에 얼굴 부위를 지금 다친 저 50대 경감의 가족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가족분들이 만약에 이 과잉질환 논란으로 징계를 받게 된다고 한다면 아니 그러면 혹시 결혼했다면 이 경감이요. 내 남편이 죽어야만 과잉질환 논란이 없단 말입니까? 현장에서. 왜냐하면 흉기에 얼굴을 다쳤다면 자칫 잘못하면 급소를 맞아 공격당했다면 큰 경찰의 목숨도 경각에 달릴 뻔했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공권력인 경찰이 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공포탄을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력적으로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행위들을 연달아 하다 보고 특히 몸싸움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어떻게 보면 피의자에 대해서 경찰이 무력하게 그냥 맞거나 공격을 당하기만 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관련한 물리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은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다만 그 과정에서 이 경감이 의도하지 않은 또 한 생명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다시는 이렇게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하는데 수긍하지 않고 저항하고 이렇게 흉기를 휘두르면서 공격하는 행위는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제 김민호 변호사님 이것도 하나 짚어야 돼요. 지금 앞서 이 영상을 보면 같이 출동했던 20대 순경이 테이저건을 이 흉기를 들고 공격하는 남성을 향해 쐈지만 이 테이저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즉 사람의 피부, 살갗, 피부에 접촉해야만 전류를 통해서 뭔가 이 효과가 생기는데 저 남성이 흉기를 든 남성이 두꺼운 옷을 입다 보니까 테이저건은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초기에 진압이 못했어요. 이 테이저건에 대해서도 뭔가 좀 차제에 뭔가 다른 대응 방안 좀 모색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도 이 뉴스를 보고 앵커님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추운 겨울철 같은 경우는 두꺼운 패딩이나 외투를 입은 경우에 테이저건이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건처럼 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거고요. 테이저건의 사용 범위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효능에 대해서 좀 보완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진영 변호사님께서 본 사안에 대해서 판사였으면 무죄를 네. 선고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만약에 검사였으면 저는 아마 무혐의 처분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소위 약칭 경찰법이라고 하는 법에 보면 그러니까 그 말씀인즉슨 기소 자체도 안 할 수 있다. 검찰 단계에서 경우에 따라서 또 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게 여러 가지 임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뭐 이제 기본적으로 수사, 이제 그 피의자 체포 여러 이제 임무들이 부여하고 있지만 우리 경찰법에서 경찰에게 최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임무는 단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입니다. 네. 이 A 경감의 그 생명의 위협도 있었지만 이 A 경감에게 잘못된 혹시나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그 신고한 여성들은 물론이고 그 주변에 이런 무고한 피해자들이 될 수 있었던 분들에 대한 범죄도 예방했다. 네.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그래도 흉기를 든 남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차분하게 전후 사정을 다 종합해서 이 판단을 내려주기를 뉴스파이트가 또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